안녕하세요. 김채연입니다. 네, 다들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너무 붕어빵 좋아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붕어빵집에 가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뭐 팥 3마리 주세요? 아니면 슈크림 3마리 주세요?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저는 붕어빵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몇 마리 드릴까요? 입니다. 네, 지난 겨울 제가 붕어빵 장사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작년 12월로 올라갑니다. 네, 12월은 이미 붕어빵집이 생기려면 생기고도 남았을 시간이죠. 근데 작년 겨울 뉴스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붕세권, 붕어빵 한 마리에 1,000원. 그래서인지 제가 살던 동네에도 붕어빵집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친구들과 밥을 먹던 중에 친구들이 저한테 야 채연아, 너 하는 것도 없는데 좀 휴학하는 김에 붕어빵이나 좀 팔아봐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뭐래가 아니라 그럴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요리를 너무 좋아했고 언젠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음날 붕어빵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백지와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 이유는 기존에 붕어빵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50대 아주머니, 아저씨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친절하게 블로그에 붕어빵 창업하는 방법을 남겨주셨으니 만무하죠. 그랬는데 그러다 제가 한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 동네에 있는 기존 붕어빵집을 잘 찾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다. 여기에 연락을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맛있었던 곳과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붕어빵은 대부분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업체와 컨택을 해서 재료를 납품받기로 하면 거기서 마찰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저만의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붕어학당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자영업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칙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영업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자. 가장 기본적인데 붕어빵집은 이게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겨울에 너무 추운데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 제가 막 사 먹으러 나갔는데 문이 닫혀있던 경험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청결이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들 그 옆에서 담배 피신 손으로 그냥 붕어빵 구워주시는 거 흐린 눈으로 제가 눈 감아버려야 했던 그 지난 날들 회상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는 재료를 아끼지 말자. 그 들어가는 게 많아야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힘들어도 꼭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기로 이 4가지 철칙을 세워보았습니다. 와, 친구들이랑 그 붕어빵 얘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는 붕어빵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붕어학당이라는 이름도 붙여놨고요. 아래 당근마켓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저씨가 오셔서 첫날에 천막을 설치하시고 교육해주시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 혼자만의 시간인 거예요. 손님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와는 달리 천막이 설치된 그 와중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냄새를 맡고 오세요. 델리만주인가요? 막 500m 거리에서 뭔가 붕어빵 냄새가 나서 걸어오셨다는 손님들도 계실 만큼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첫날 장사 끝날 때의 사진입니다. 눈이 좀 힘이 풀려 있고 좀 지쳐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처음에는 붕어빵을 좀 많이 태워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스스로 생각했죠. 이건 바삭한 붕어빵이다. 한 2주가 지났을까요? 진짜 바삭한 붕어빵을 구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기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매진 사태가 발생했고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매진보다 재밌었던 사실은요. 제가 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할 즈음에 800m에 있는 반찬가게 아주머니께서도 붕어빵 장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매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요, 저랑 정말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건 전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맛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 그럼 궁금해졌어요. 왜 맛이 없을까? 저랑 다른 데서 재료를 납품 받으시는 건가? 하고 가봤는데요. 같은 데더라고요. 그럼 왜 맛이 없었을까요? 철칙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재료를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죠. 팥, 슈크림 정말 가득합니다. 밀가루 거의 보이지 않죠? 저는 꼬리까지 꽉 찬 붕어빵을 팔았고요. 손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장사하면 망한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만의 히든 메뉴 김치 야채 붕어빵입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이거 파는데 진짜 없는데 가끔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붕어빵을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아무데도 안 팔더라고요. 그 맛을 기억해서 직접 만들었고요. 처음엔 잘 안 팔렸어요.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근데 한 달이 지났을까요? 2배 양을 준비해도 매일매일 영업시간이 끝나기 전에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났을까? 반찬가게 아주머니도 이 메뉴를 판매하시더라고요.
또 영업시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해서 단골 손님 너무너무 많으셨어요. 장사 너무 잘했죠. 근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당근마켓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당근마켓을 왜 했냐면요, 저희 매장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량이 정차 가능한 위치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차량에서 사가시는 손님은 대량로 사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통했을까요? 네, 통했습니다. 정말 차량에서 정차하시는 분들은 최소 10,000원씩 사가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길에서 지나가다가 사가시는 손님들한테는 이 매장을 알리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당근마켓에 매일매일 글을 올렸어요. 처음에 조회수 10명, 20명이었는데요. 한 달 넘어가니까 200명, 300명. 하루 오시는 손님의 3분의 1 이상이 당근마켓을 보고 오시는 손님이시더라고요. 마케팅 너무 재밌던데요. 그리고 저는 후기를 남기면 붕어빵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후기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진짜 뿌듯했습니다. 저는요, 파주에서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파주가 진짜 얼마나 추운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이 찢어질 것 같았고요.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달 동안 이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건요, 손님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기특하다, 진짜 너무 훌륭하다, 대통령을 해야 된다 라는 칭찬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번호표를 한 200분께 나눠 드렸어요. 전 나중에 결혼을 200번 넘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바로 뛰어들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정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장사 마지막 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앞에 붕어빵 너무 많이 남았죠? 네, 다 예약제로 마감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절찬리에 장사를 잘 마쳤네요. 지금까지 저의 일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